네, 진실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3부 시간에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투자에 궁금증이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향도 분석을 해드리고요. 추가적인 궁금증들 남기신 것까지 모두 다 진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궁금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박미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아주 흔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존 템플턴이라는 주식 전문가의 성공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여러 종목의 주식을 매수해서 위험을 분산시켰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전문가가 매수한 100여 개 기업 가운데 무려 37개 기업이 파산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전문가가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시죠? 그런데 아무리 천재 투자자라고 해도 수익률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이 종목이 실패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투자를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오늘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 가운데 부산산업을 50%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포트의 단 두 종목을 각각 50%씩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위험을 감안해서 분산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40대 주부님이신 이분은 백룡 신처님의 열렬한 팬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오늘 마침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에 백룡 신처님 나와 계시니까요. 잠시 후 친절한 종목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산업을 14,900원에 매수하셨는데 현재는 22,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익 구간에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29,500원까지 갔을 때 더 많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다시 떨어지고 있다면서 조금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기존에 단기 투자로 손해를 많이 보셔서 이번에는 좋은 종목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분은 일전에 백룡 신처님께서 전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목표가를 지키지 않아서 수익률이 낮아졌던 경험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대응 전략을 알려주시면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맹세를 해주셨으니까요. 잠시 후 상담 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013-3366-0110번입니다. 010번이 아니고요. 013이라는 거 문자 보내실 때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시청자 팬이 가장 많으신 백룡스처님의 친절한 상담이 이어지겠습니다. 예, 박미라 아나운서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 1,900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한 3포인트 정도 밀려 있는 건데요. 현재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선 이후에 12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300억 원 정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 흐름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지 백룡수천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3부 시간에는 장기철 백룡수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백룡수천님. 네. 먼저 시장 흐름부터 좀 봐주세요. 예, 오늘은 그동안 매수 우위를 9월 10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여주던 외국인이 소폭 매도세로 돌아섰다가 또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하는 좀 갈팡질팡한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10일 이후부터 거의 6조 원에 가까운 그런 순매수를 펼쳤다는 점에서 가히 바이코리아 열풍이 불었던 그때보다도 더 센 매수가 유입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에 따라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각국에도 이러한 유동성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 추가적인 상승음이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오늘은 그동안 1,900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소 숨고르기 장세라고 판단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 세계적인 이런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는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단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면 굳이 빨리 던질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업종 간에 일단 그 명암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국인들은 조선 관련주들은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또한 전기전자 쪽은 일단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일단 그 보유 포트를 교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주식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추세에 따라서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아직까지도 오늘은 좀 외국인이 팔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전반적으로는 시장 흐름은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길게 보면서 일단 2,000 가까이 갈 수 있는 흐름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한번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시황 흐름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소개가 됐던 부산산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대 주부님이라는 말씀하셨고 백룡수자님의 팬이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4536님이십니다. 15,000원에 50% 비중을 부산산업에 넣으셨습니다. 2만 얼마였죠? 한 29,500원 정도? 29,500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살 실현을 못한 게 너무나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굉장한 주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백룡수찬님도 그간 우리 증시전략센터에 나와서 이 종목 괜찮다라는 관심 종목으로도 말씀을 하셨던 종목인데요.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부산산업은 그 레미콘을 주력으로 하는 부산에 있는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건설 경기가 아직 그 부진하다 보니까 기업의 실적은 썩 좋지 못한데요. 부산산업을 주의 깊게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간 그 자회사인 그 태명실업이 다지형 침목에 진출하면서 코레일에 그 선정이 되면서 코레일과 그 다지형 침목을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정부에서 지정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향후 성장을 할 거다 이런 점을 관심을 갖고 보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그 철도 침목 시장에 우리나라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자회사로 있다는 점에서 향후 브라질의 철도 산업이라든가 또는 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왔다 갔는데요.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가 진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향후 이슈화될 때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도 전국을 1시간 반 이내로 묶는 그런 고속철도화 사업을 향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철도의 앞날은 밝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너무 단기적인 시세에 연연하기보다는 2, 3년 한번 보시고 길게 한번 배팅을 해보신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다만 50%의 그런 비중을 실으셨다는 것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차트를 보면서 대응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지금 14,900원에 매수하셔서 거의 뭐 2배 가까운 15,00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15,000원요. 예. 15,000원에 매수하셔서 거의 2배 가까운 시세가 났을 때 아마 매도 못 하셔서 상당히 좀 아쉽다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그 항상 주식을 할 때 2배 정도 오르게 되면 대부분 그 우주의 원리가 항상 그 2배씩 증식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2배 오르고 나면 좀 숨고르기를 하는 이런 상황을 보인다는 점에서 2배 올랐을 때는 차익 실현을 일부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엔 놓치셨기 때문에 다음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셔야 되겠는데요. 현재 그 내려오는 흐름이 지난 1차 상승 때와의 흐름과 좀 다르다. 지난 4월에도 한번 12,000원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도 28,000원까지 급등했었죠. 그때는 올라갔다 단숨에 내려오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서서히 내려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차 한번 다시 전 고점에 도전하는 흐름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흐름에서는 일단 그 2만 원 이상의 그 주가가 유지되는 흐름이라면 일단 가져가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비중이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 정도 줄여보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음 목표치는 직전 고점이 35,000원 부근이었다는 점에서 일단 직전 고점에 돌파가 성공하면 35,000원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자회사의 성장성에 따라서 월봉상 최고점인 55,000원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1, 2년 소요가 될 수 있는 그런 주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브라질의 고속철이라든가 이런 대외적인 변수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때 주가도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는 백룡수님의 관심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짚어드렸습니다. 시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는 일단 30% 이상 넘는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남은 분량을 들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일벨트가 들어와 있는데요. 8047님께서 보내셨고요. 매수한 가격은 7,600원, 비중은 15% 갖고 계십니다. 향후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전기차 테마주로도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동일벨트는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무벨트 또는 산업용 고무벨트를 그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자회사가 그 전기차 관련해서 유망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뭐 장기적인 전망은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 동사도 그 자산 가치라든가 또는 수익성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역사적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뭐 한 10,000원 정도가 되겠죠. 이러한 가격대를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그 전기차라는 것은 지금 당장 일단 수익으로 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점에서 시세는 뭐 단기적으로 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신다면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상황에서 현재 다소 이탈하는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살짝 깼더라도 아래 보시면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뭐 투매 물량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전의 저점이었던 뭐 6,700-800원 부근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깨지 않는다면은 완전히 추세 이탈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다소 눌리는 구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보유 전략을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8,500원 직전 고점이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1차 목표가를 한번 설정을 해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10,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보고 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오늘 STX 그룹주가 일제히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STX가 사우디에서 11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를 건설키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2517님께서 STX 페노션 매수 시점이 알고 싶다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좀 언제쯤 사보면 될까요? 주가가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요. 예, 요즘 그 STX 그룹이 뭐 조선주 관련 그룹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간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중에서 가장 후발주자로 지금 STX 페노션은 뭐 화물 컨테이너 운송업체이기 때문에 제일 늦게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그 급등하게 되면 뭐 따라붙는 건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오늘은 한번 지켜보시고요. 내일 정도 눌러줄 때 한번 접근해 보신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혹시 오늘 접근하신다면 직전 고점의 지지라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항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12,400원 정도의 12,800원 정도에서 900원 정도에 대놓고 한번 잡아보는 전략이 좋겠고요. 만약 이 가격에 주지 않는다면 내일을 한번 노려서 내일 한번 매수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은 바로 따라붙기에는 상당히 9% 이상 1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STS 그룹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사도 14,000원 이상, 뭐 15,000원 정도까지 나갈 수 있는 흐름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STX 페노션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 내일장 눌리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고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웅진 싱크빅이 들어와 있습니다. 웅진 싱크빅을 매수하신 분은 3229님이시고요. 매수한 가격은 25,150원이십니다. 10% 정도를 가지고 계신데요. 매도 시점이 알고 싶다고 문자에 남기셨어요. 예, 웅진 싱크빅은 그 교육 관련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초등학생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그 진출을 하고 있지만 향후 중고등학교 쪽에도 진출할 계획으로 있어서 향후 사업 다각화에 따른 그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그 8천억 정도의 매출을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데 향후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인 만큼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본다면 동사의 주가도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직전 고점이었던 28,000원 정도를 1차 목표로 설정해보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 가격을 돌파한다면 시장이 지금 뭐 포인트가 1,900을 넘어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의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뭐 한 3만 원 정도까지도 목표가를 그 돌파 시에는 좀 높여서 가져가 보신 전략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추세상으로 24,000원 이하로 밀리지 않는다면 상승 흐름이 유지될 거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바로 문자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워로직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파워로직스를 매수하신 분은 0812님이시고요. 매수한 가격이 7,700원. 이분 역시 비중은 한 10% 정도만 가지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요.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추가적인 매수 시점은 어느 정도 잡아보면 좋을까요? 예, 파워로직스는 2차 보호회로 관련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보호회로도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비전은 괜찮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실적이 대규모 적자가 나면서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추가 매수는 좀 단행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전략 짜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200일선을 지난해 깨고 내려와서 그 연초 부근에 그 깨고 내려와서 회복을 한 번도 못하면서 주가는 현재 6,300원 부근에서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더 빠질 자리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가의 바닥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고 또한 그 본격적인 상승 흐름으로 전개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일단 매수해서 밀리셨지만 가져가 보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요. 상승 흐름이 확인될 때 8,000원 이상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상승 흐름으로 전개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나오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 종목은 신화인터텍입니다. 신화인터텍을 문의하신 분은요, 9852님이시고요. 1,750원에 사셨습니다. 이분 역시 비중은 10%를 갖고 계시고,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예, 역시 예. 신화인터텍은 LCD나 이런 LED에 들어가는, 필름을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동안 실적이 대폭 호전되다가 올해 들어서는 실적이 대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같이 하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현재 구간은 아무래도 그 전방 산업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돼야 주가도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주가 회복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짜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현재 그 10,000원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라인을 구축하고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통상 이런 그 큰 하락이 18,000원, 9,000원에서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죠.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 3, 4개월 정도의 박스권 횡보 구간을 거친 다음에 상승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제 한 달 정도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요. 2달 정도 더 지난 다음에 상승 흐름으로 전개될 거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뭐 한 13,000원 정도까지 설정해보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해주고 계신 삼성 SDI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일대히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8890님께서 삼성 SDI를 16만 5천 원에 20% 갖고 계시다고 했고요. 또 다른 분께서는 이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사셨습니다. 앞으로 삼성 SDI는 얼마나 더 주가가 하락을 보일지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뭐 삼성 SDI는 뭐 그 전기전자의 대표적인 부품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동사는 그 수급이 깨지면서 최근에 주가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그 외국인의 매수세라든가 이런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돼야 강한 상승 흐름으로 전개될 거로 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본다면 지난 그 2009년도 고점은 18만 원 정도를 기록하고요. 지속 하락을 하다가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는 점, 5일선이 21선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상승으로 전개될 때 다시 전고점에 도전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현재 흐름은 그 저점을 깨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큰 박스권에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뭐 14만 원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 라인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직전에 16만 원 부근에서 지지됐어야 될 자리가 쉽게 깨졌기 때문에 16만 원 부근이 다소 단기적으로 저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 일단 매도 전략을 짜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성장 회사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다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FCB12를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요. 7682님께서 보내셨고요. 65,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는데 꼭 좀 상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짧게 좀 봐주세요. 예, FCB12는 그 줄기세포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뭐 내년 정도에 뭐 그 제품화될 수 있는 그런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지난해 14만 원 부분까지 올랐다가 바닥은 뭐 3만 원 부분까지 아주 크게 빠졌었죠. 테마주들의 속성상 또는 아직까지 실적이 검증되지 않은 회사들의 속성상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직전 고점의 돌파가 중요한데요. 7만 원의 돌파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다소 박스권에 갇힌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박스권 5만 5천원에서 7만 원 정도의 박스권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7만 원 돌파에 다시 실패할 때는 1차 매도 후에 저점을 다시 잡아서 매수에 가담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규철 백명수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종목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증시와 관련된 여러 궁금증 함께 남기시면 분석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문자 참여 바랍니다. 무료 문자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1900선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한 3포인트 정도가 밀려와 있는데요. 장 초반에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현재 13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오늘 기계업종이 가장 많이 오르고 그밖에 건설과 운송, 장비, 화학업종도 1% 안팎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봅니다. 코스닥 지수는 하락 반전한 이후에 어제보다 한 0.1포인트 정도 조정받습니다. 약보합권인데요. 497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매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40조 원의 매출을 올 3분기에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은 올 2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한 4조 8천억 원을 올려 전분기에 이어 사상 두 번째 규모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5%, 영업이익은 13.7% 증가했습니다. 또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은 5.6%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4.2% 줄었습니다. 3분기까지 누계 예상치가 매출 112조 5,300억 원, 영업이익 14조 2,200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삼성전자가 올해 연간 영업이익 20조 원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가 2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급등했습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생활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4.1%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던 2008년 10월에 4.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생활물가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전년 동월에 비해 1%대 증가에 머물렀고 올해 들어서도 2에서 3%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폭우 등 이상기후로 신선식품의 공급이 수요를 맞추지 못하면서 9월 들어 이 같은 급등 현상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부적으로는 9월 생활물가 152개 품목 가운데 116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100% 이상 폭등한 품목은 상추와 호박, 무 등 야채, 과일류였습니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내년 7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오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 현황 보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전은 이를 위해 올 12월까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홍보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전은 또 갑작스러운 연료비 급등으로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요금 조정 상한성을 설정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 변동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자동 반영하는 제도로 전기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현재 정부 차원의 모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33개 회원국 성장률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어 터키,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증가폭이 컸습니다. 이 기간 OECD 평균 성장률은 3.1%로 한국은 회원국 평균 성장률의 2배가 넘는 실적을 올린 셈입니다. 올해 2분기 성장률을 전분기와 비교하면 OECD 평균 성장률이 0.9%로 집계된 가운데 한국은 1.4% 증가해 전체 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지난해 3분기 이후 OECD 최고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면서 기저효과가 작용해 전기 대비로는 성장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어제보다는 조금 약한 움직임인데요. 쉬어가기 정도로 본다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4포인트 내린 1899선, 1900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497포인트입니다. 자, 내일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제 옆에 앉아 계신 장규철 백룡수천님과 그리고 고영주 제5대 총통님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증시전략센터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성공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